속보, 폼 미친 이강인, 경쟁자에게 극찬받은 이강인의 프랑스 찐팬 현지 난리 난 상황 디귿디귿. 축구 콘텐츠 매체 SC와 리그 10는 7일, 한국 시각, 유럽 5대 리그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스페인 라리가, 이탈리아 세리에 A, 독일 분데스리가 그리고 프랑스 리그 1에서 제일 좋은 평점을 기록하고 있는 5명의 선수를 조명했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에서 책정한 평점을 기반으로 순위를 선정했다. 이번 시즌 리그에서 3골을 넣고 있는 이강인이 프랑스 리그 최고 평점 탑 5위에 포함됐다. 평점 7.66점을 기록한 이강인은 리그 전체 4위에 올랐다. 이강인의 순위가 더욱 놀라운 점은 최상위권 선수 중 유일한 미드필더였다는 점이다. 전체 1위와 5위는 수비수, 2위와 3위는 윙어로 분류되는 선수였다. 이강인만 유일하게 중앙 미드필더였다. 프랑스 리그 어떤 중앙 미드필더보다도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이강인이다. 이강인이 최근 흐름을 더욱 높이 평가해야 하는 이유는 루이스 엘리케 파리 생제르맹, PSG 감독이 이강인에게 여러 역할을 번갈아 가면서 맡기고 있다는 점이다.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이 기본적으로 뛸 수 있는 중앙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 윙어에 더해서 최근에는 가짜 공격수까지 주문하고 있다. 거의 매 경기 이강인에게 맡기는 역할이 달라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강인은 엘리케 감독의 주문을 다 소화하고 있다. 어떤 역할을 맡겨도 제 몫을 다해주는 이강인이라 엘리케 감독의 사랑이 점점 커지고 있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득점력도 상승했다. 지난 시즌 리그에서 3골을 넣었던 선수가 7경기 만에 3골을 터뜨렸다. 도움이 없어 아쉽지만 이강인의 문제는 아니다. 이강인은 리그에서 가장 창의적인 미드필더 중 한 명이다. 기회 창출 리그 전체 3위에 올랐으며 90분당 기회 창출로 보면 리그 전체 1위다. 동료들이 이강인의 어시스트를 받아먹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PSG 동료들의 골 결정력이 살아나면 도움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전체 1위에 오른 선수는 이강인과 호흡이 좋은 아슈라프 하키미다. 풀백인데도 불구하고 한 골 3도움을 기록한 하키미는 프랑스 리그 선수 중 유일하게 평점이 8점이 넘었다. 전체 2위는 이강인의 경쟁자인 우스망 덴벨레다. 4골 5도움을 기록하면서 리그에서 공격 포인트가 제일 많지만 기복기 심해 평균 평점이 7.96점에 그쳤다. 리그 3위는 LOSC 릴에서 활약 중인 윙어인 에돈 제그로바다. 3골 1도움을 기록했으며 평점 7.8점으로 이강인보다 조금 더 앞선 기록이었다. 리그 전체 5위는 AS 모나코의 핵심 수비수로 떠오른 틸로 케러다. 센터백이 리그 5경기 동안 2골을 터뜨리는 맹활약으로 평점 7.56점을 기록했다. 2. 평점 5골찌 김민재. 골 넣고도 왜 워스트 찍혔나 봤더니 3번이나 수비 타이밍 틀렸다. 바이에른 뮌헨은 7일 한국 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도이체 방크 파르크에서 열린 프랑크푸르트와 2024-2025 독일 분데스리가 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3에서 3으로 비겼다. 이로써 바이에른은 개막 후 리그 6경기 무패를 달리며 승점 14, 4승 2무로 선두 자리를 지켰다. 다만 후반 추가 시간 실점으로 다잡은 승리를 놓치며 아쉬움을 삼켜야 했다. 이날 바이에른은 4-2-3의 1 포메이션으로 시작했다. 해리 케인, 세르주 그나브리, 토마스 밀러, 마이클 올리세, 알렉산다르 파블로비치, 요주아 키미히, 알폰소 데이비스, 김민재, 다요 우파메카노, 라파엘 게이로, 마누엘 노이어가 선발로 나섰다. 프랑크푸르트는 4-4의 2 포메이션으로 맞섰다. 위고 에키티케, 오마르 마르무시, 파레스 샤이비, 휴고 라르손, 앨리스 스키리, 안스가르 크나우프, 아르투르 테아테, 로빈 코흐, 투타 라스무스 크리스텐센, 카오앙이 먼저 출격했다. 출발은 바이에른이 좋았다. 전반 14분 김민재가 선제골을 터뜨렸다. 세트피스에서 밀러가 욕심내지 않고 뒤로 공을 내줬다. 이를 김민재가 정확한 슈팅으로 연결하며 시즌 1호 골을 장렬했다. 프랑크푸르트가 빠르게 경기를 뒤집었다.
전반 22분 역습 공격에서 마르무시가 낮고 빠른 슈팅으로 동점골을 넣었다. 전반 35분엔 마르무시가 다시 한번 역습 상황에서 우파메카노를 제치고 좌측면을 돌파한 뒤 반대편으로 패스했다. 공을 받은 에키티케는 따라붙는 김민재를 떨쳐내고 슈팅하며 역전골을 뽑아냈다. 다시 바이에른이 리드를 잡았다. 전반 37분 골문 앞 혼전 상황에서 우파메카노가 득점하며 2에서 2를 만들었다. 여기에 후반 8분 올리세가 박스 안에서 수비를 벗겨낸 뒤 예리한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갈랐다. 스코어는 3에서 2. 하지만 바이에른은 경기 종료 직전 통안의 동점골을 허용했다. 이번에도 마르무시를 막지 못했다. 마르무시는 후반 추가 시간 4분 역습 기회에서 빠르게 치고 나가 다시 한번 노이어를 뚫어냈다. 바이에른으로서는 교체 투입된 에릭 다이어가 마르무시를 놓친 게 아쉬웠다. 결국 치열했던 경기는 3에서 3무승부로 막을 내렸다. 경기 후 김민재에게 승리를 놓친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나왔다. 물론 3실점을 막지 못한 만큼 높은 평가를 기대하긴 쉽지 않다. 하지만 김민재 탓이 가장 크다는 비판은 억울할 수밖에 없다. 첫 번째 실점 장면에서는 게이루가 라인을 맞추지 못했고, 두 번째 실점 장면에서는 우파메카노가 측면에서 마르무시에게 1대1로 뚫렸기 때문. 마지막 동점골을 내줄 때도 김민재는 튀어나가 머리에 공을 맞췄으나 다이어가 애매하게 위치를 잡았다가 침투하는 마르무시를 막지 못했다. 세 골 모두 김민재 탓으로 돌리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독일 아벤트 차이퉁은 김민재에게 바이에른에서 가장 낮은 점수인 5점을 주며 그를 워스트로 뽑았다. 우파메카노도 4점,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한 케인도 4점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호평. 아벤트 차이퉁은 김민재가 수비하는 타이밍이 항상 늦었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우파메카노와 함께 다시 한번 중앙 수비를 꾸렸다. 코너킥에서 뮬러의 패스를 받아 득점하며 시즌 첫 골을 만들었다. 라며 하지만 수비에서 불확실했다. 그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실점 장면에서 너무 늦었다. 마지막 실점에서도 타이밍이 틀렸다. 그는 한 발 뒤로 물러섰다. 라고 비판했다. 물론 다른 평가를 내린 독일 매체들도 있다. TZ와 란은 김민재에게 무난한 평점인 3점을 줬다. TZ는 상대 공격에 맞서 최선을 다했지만 때로는 중앙을 너무 열어뒀다. 후반 동점골 직전 경합에서 승리하지 못하며 빌미를 제공했다. 라고 평가했다. 란은 가까운 거리에서 공을 차 넣으며 시즌 첫 골을 열광적으로 자축했다. 예상치 못한 동점골로 수비진 호흡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렇지 않으면 지상과 공중에서 강했다. 자신감이 높아지고 있다. 라고 전했다. 스폭스 역시 김민재에게 평점 4점이라는 낮은 점수를 주면서도 운이 없었다고 인정했다. 매체는 초반에는 전혀 할 일이 없었다. 코너킥에서 신중한 마무리로 선제골을 넣었다. 동점골 실점에서는 가로챈 공이 상대에게 다시 튕겨져 나가면서 조금 운이 나빴다. 두 번째 실점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마지막 실점 직전엔 매우 불행한 헤더 수비였다. 라고 전했다. 3. 바이에른에서 수준 미달 판정 오른쪽 화살표 임대 후 바르사 킬러 인증 오른쪽 화살표 스페인 대표 발탁. 여전히 사라고사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브리안 사라고사가 바이에른 뮌헨에 발붙이는데 실패한 뒤에도 여전히 기량을 증명하며 스페인 대표팀 복귀를 이뤘다. 스페인은 10월 A매치 기간 동안 13일 이하 한국 시간 덴마크 16일 세르비아와 2024-2025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네이션스리그 2경기를 치른다. 꾸준히 새로운 선수를 발탁하는 루이스 데라푸엔테 감독은 이번 명단에도 A매치 출장 경력 5경기 이하인 선수를 9명이나 포함시켰다. 공격진에서 유일하게 새 바람을 불어넣는 선수가 사라고사다. 사라고사는 지난해 10월 국가대표 데뷔전을 치른 뒤 딱 1년 만에 다시 뽑혔다. 사라고사를 제외하면 주장 알바로 모라타를 비롯해 호셀루, 예레미 피노, 니코 윌리엄스, 라민 야말, 미켈 오야르사발 등 나머지 공격 자원 모두 A매치 10경기 이상 소화했다.
17세 야말과 22세 피노, 윌리엄스는 아직 유망주 나이인데도 대표팀 경력을 많이 쌓은 선수들이다. 국가대표팀으로 돌아오기까지 사라고사의 지난 1년은 우여곡절이 많았다. 사라고사는 지난 시즌 스페인 라리가의 그라나다 소속으로 전반기 6골 2도움을 올리며 맹활약했다. 특히 지난 시즌 바르셀로나 상대로 혼자 2골을 넣어 2에서2 무승부를 만든 경기가 화제였다. 이에 바이에른이 재빨리 사라고사를 사전 영입했다. 그런데 올해 1월, 원래 그라나다에서 한 시즌을 다 치를 예정이었던 사라고사가 바이에른으로 조기 합류했다. 바이에른은 킹슬리 코망 등 당시 윙어들의 부상으로 공격진에 공백이 생기자 사라고사를 조기 합류시켜 해결하려 했다. 그런데 토마스 투엘 당시 감독은 사라고사 합류를 요청하더니 막상 훈련장에서 만나자 말이 안 통한다며 전력에서 배제했다. 사라고사는 바이에른에서 반 시즌 동안 거의 뛰지 못했고 시즌 막판 1경기 선발 출장에 그쳤다. 지난 여름 사라고사는 의욕적이었다. 기왕 바이에른에 일찍 합류했으니 누구보다 좋은 컨디션으로 뱅상 콩파니 신임 감독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며 휴가까지 반납했다. 한국 투어에도 참가했다. 하지만 의욕이 과했다. 바이에른의 초반 친선 경기에서 너무 힘이 들어간 플레이를 하면서 애초에 임대 보낼 생각이었던 구단 수뇌부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 결국 이번 시즌은 오사수나로 임대됐다. 라리가 무대로 돌아온 사라고사는 한 골 3도움으로 좋은 활약 중이다. 라리가 전승 행진 중이던 바르셀로나를 지난 9월 말 4에서 2로 격파할 때 사라고사가 한 골 1도움을 올렸다. 측면 돌파 후 정확한 크로스로 안돼 부디미르의 헤딩골을 만들더니 속공 상황에서 엄청난 속도로 전방 침투해 골키퍼까지 가볍게 돌파하고 득점했다. 사라고사는 여전히 바이에른에서 뛸 자격이 있다는 걸 B클럽 상대 경기력으로 증명해가고 있다. 오사수나에서 보이는 활약과 더불어 스페인 대표팀에서도 출장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면 평가는 더욱 올라가게 된다.